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사람 나한테만 이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대하는 걸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소위 빌런을 만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마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은 아마 한둘이 아닐 겁니다. 특히 연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사람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의 오동훈 전문의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병원을 찾고 정작 상처를 준 사람들은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신이 갈등을 일으키는지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됐는지도 모르는 채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마주쳤을 때는 관계를 끊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더 좋은데요. 오늘은 정신과 의사들이 권유하는 손절필수인 고위험군에 속하는 인간 유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3가지. 이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 상대방을 가두려는 사람. 나 만날 때는 다른 사람하고 연락하지 마. 혹시 연애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얼핏 들으면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싶다는 로맨틱한 선언 같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사회생활 폭을 극도로 제한해서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심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또는 상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두려움은 서로의 충분한 대화와 신뢰를 통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소시오패스라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시오패스란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신병리적 특질을 뜻합니다. 오동훈 전문의는 사실 친구든 연인이든 외부와 단절이 된 채 서로에게만 몰입하는 관계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조언했어요. 그럼 소시오패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배력입니다. 자신과 같은 위치로 상대방을 떨어뜨려서 자신보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든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일종의 평탄한 작업을 시도합니다. 또 한 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면 절대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시오패스가 즐겨 쓰는 말은 무엇일까요? 소시오패스는 사람을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고정된 사고방식, 즉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내가 한 일을 봐. 너는 어울리지 않아. 이런 식의 위로를 가장한 무기력을 주입해 그 사람이 더 성장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소시오패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느슨하지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친구가 여럿이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둘째, 예술과 레저 등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이는 나를 즐겁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의 거리감을 잘 아는 거죠. 등산을 같이 갈 때 호흡이 척척 맞는 친구가 있어요. 또 맥주를 마실 때 함께 마시면 즐거운 사람이 있죠. 함께하는 순간 나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태도의 사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태도를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결함이 아니지만 조금의 비판이나 반박도 받아들이지 못하며 화를 내고 타인을 무시한다면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가스라이팅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1944년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아내를 정신질환자로 몰려고 하는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조정해두고 아내가 너무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것이라며 구박을 해서 아내를 신경쇠약자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오랜 기간의 세뇌로 인해 자존감과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가스라이팅을 당할 여지가 있을 때 사전에 단호하게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가해자로부터 멀어져야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할까요? 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시의 연구를 통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나치게 남에게 의존한다. 주체적이지 못하며 지나칠 정도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존성 성격장애 들어보셨나요? 이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의견이 충돌하는 걸 두려워해 항상 맞추며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또한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들은 남에게 미움받을까봐 자신의 의사와는 반대되거나 손해를 보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귀가 너무 얇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옳고 그름을 비판할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정보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요. 필터라는 게 없는 이들은 그저 주어진 지시대로 행동하죠. 타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주는 탓에 스스로 의사결정도 잘하지 못합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마음속에 높은 포부를 지니고 화려한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이 강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불균형한 자기애를 가졌다는 거죠. 스스로 원하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불균형이 클수록 자기애가 손상되곤 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흐린 눈을 하게 돼요.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조차 자신을 채워줄 사람으로 여기고 떠받듭니다. 이 모든 게 손상된 자기애를 보상받기 위해서죠. 네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좌절, 병, 이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마음이 고달플 때는 가스라이팅에 취약해집니다. 현재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거의 스트레스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불안감이 심해지고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의지할 사람이 없다. 주변에 전혀 기댈 사람이 없으면 내게 다가오는 상대를 똑똑하게 살피지 못한 채 의지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제일 쉬운 먹잇감이죠. 근처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외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면서 살살 꼬시면 낚일 게 뻔하거든요. 세 번째,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당당한 사람.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태도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당당한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친구나 파트너를 용서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 친구나 파트너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호의를 호구로 보는 사람을 차단하려면 몇 번까지 용서할 것인지 마음속에 미리 한계선을 정해둔 후 상대가 그 한계를 넘었을 때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3가지.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 상대방을 가두려는 사람. 두 번째,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태도의 사람. 세 번째,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당당한 사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